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수 서바이벌의 최은정입니다.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 하락 여파로 동반 하락하면서 오늘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7포인트 내린 1649를 기록하면서 3거래일 만에 조정을 받았는데요. 국내에서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자 수가 3명 더 추가되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신종플루 관련주들의 흐름이 돋보였습니다. 자, 오늘도 고수 서바이벌에서는 자세하게 장 분석을 해보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어서 앞으로 일주일간 함께해 주실 분이죠. 전문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하이리치 증권방송에서 수석 애널리스트로 불리시는 분입니다. 검투사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오늘도 검투사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검투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고수 서바이벌은 여러분들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참여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샵 5588 문자 1599-7770번으로 방송 보시다가 검투사의 의견에 동의하신다 하시는 분은 지지한다는 의견을 남겨주실 수가 있고요. 또 종목 상담도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하이리치 증권방송의 사이트에 실시간 종목 상담 코너에 종목을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가 바로 또 답변을 남겨드리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에 고수의 이슈를 시작할게요. 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검투사님, 예. 미국 증시가 만선이 또 붕괴됐고요. 오늘도 역시 지지부진한 박스권 내 장세에 갇힌 그런 지수 흐름이 나왔는데요.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좀 먼저 여쭤볼게요. 예, 오늘 장은 그 미증시가 좀 빠지면서 장 초반에는 아무래도 그 미증시의 영향에 의해서 소폭 하락이 나올 것이다 라는 정도의 예측은 하셨을 것이고요. 네. 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주가가 하락이 진행이 되었었는데, 자, 조금씩 이제 중국 증시도 어느 정도 또 우리 장이 진행되는 속에서 중국 증시가 열리고 해서 중국 증시 역시 조금씩 빠지다가 장 막판에 자, 서서히 올라오면서 개인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나오면서 기관들만 조금 오늘 물량들을 팔았는데요. 자, 이런 수급 상태에 의해서 조금 지루한 모습이긴 했지만 장 막판에 좀 올라오면서 비교적 선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0.4% 하락하면서 1649로 장을 마쳤습니다. 어제 3분기 GDP가 발표가 됐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2.9% 성장을 기록했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요. 자, 이에 따라서 이제 시장에서는 경기가 좋다, 나쁘다 말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오늘 좀 여쭤볼게요. 예, 제가 네. 안 그래도 지금 어저께 제가 출연을 하면서 이슈를 무엇으로 할까 상당히 고민을 했었는데 어저께 한국은행의 발표가 있어서 GDP 발표가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할까라는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성향상 이러한 GDP 발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전반적인 흐름을 체크해 드리는 것도 좋겠지만은 어저께 다들 아시겠지만 신종플루엔자에 의한 여러 가지 우려감들 또한 황우석 박사의 공판이 있었기 때문에 제약과 바이오 관련주들이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상당히 급등할 것이다. 혹은 여러 가지 상승을 주도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단타 성향의 우리 국내 증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저께 신종플루엔자와 황우석 박사와 관련된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 관련해서 이슈를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GDP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기 때문에 다들 GDP를 통해서 경기 상승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예측할 수가 있고 해서 GDP에 대한 부분들과 연관을 해서 GDP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GDP 국내 총생산이 2.9%가 상승을 했을 경우에 우리 경기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자세하고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그래서 좀 이제 하나하나씩 풀어 나가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 뉴스를 보시면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소상인들이 경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실 텐데 실질적으로 작년 10월 달 경기 금융 시스템 붕괴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고 경기 위축이 일어났고 종합주가 지수가 900포인트대까지도 갔다가 지금 현재는 1600포인트대 왔다라는 거죠. 무려 700포인트가 상승을 하는 기간 중에도 무려 900포인트 대비
1.8배 상승이 있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뉴스를 보면 한결같이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 경기가 어떤 것인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앵커분께 질문을 할 텐데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거에 맞게 한번 질문에 대한 부분들을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경기가 좋다. 그러면 경기가 좋으면 기업의 생산 활동이 증가를 할까요? 당연히 하겠죠. 경기가 자, 좋다면. 네. 그러면 생산 활동이 증가하면 기업의 이익들이 증가를 할까요? 네. 그럼요. 이익이 증가를 하죠. 네. 자, 그럼 이익이 증가를 하면은 기업이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부족한 인력들을 계속해서 끌어들이고 따라서 고용이 증가를 할까요? 네. 고용은 증가할 것 같습니다. 네. 고용이 증가를 하게 되면 개인의 소득도 증가를 할 것이고 개인 소득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가계 지출 내역들도 증가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가계의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 기업에 따라서 기업의 투자 설비가 증가를 하게 되고 기업의 투자 설비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총수요가 늘어난다. 이 총수요가 늘어나서 잡히는 것이 어저께 발표된 GDP 국내 총생산의 데이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따라서 이러한 순환 구조가 경기가 좋아졌기 때문에 GDP가 어저께처럼 2.9%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경기가 좋아졌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려할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경기가 좋아졌다라고 느끼십니까? 글쎄요. 고용도 뭐 나쁘고요. 예. 또 뭐 물가도 그렇게 뭐 낮지도 않고 여러 예. 가지로 경기가 회복됐다라고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느끼기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각 네. 증권사들이 이제 또 GDP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치는 증가를 했지만 그 GDP를 뜯어놓고 보면은 작년 10월 달 경기 위축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지출을 감소시키고 어느 정도 위축된 재고 관리 부분들을 감소시키다 보니까 GDP가 감소를 했었고 이것은 이제 어느 정도 올해 들어서 경기가 회복되면서 기업들이 적정선으로 유지해줘야 될 그 재고 물량들을 그냥 증가시키다 보니까 고용 창출 없이 재고 물량들이 증가를 하면서 총수요가 증가를 하게 됐고 따라서 GDP가 증가를 하는 고용 증가라든지 가계 고용 증가에 의해서 개인 소득 증가라는 이러한 그 순환 구조가 없이 기업이 그 재고 물량들을 확충을 하면서 그동안 위축되었던 재고 물량들을 확충시키면서 총수요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지금 GDP는 어떻게 보면은 허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고용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살아나고 우리 시청자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어느 정도 소비가 늘어나야지만 실질적인 경기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뉴스를 보시던 저희 서울경제TV를 보시던 이 시청자들 중소상인들이 경기가 좋아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위해서는 가계 지출, 고용이 증가를 해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시고 우리 투자자들께서는 우리 증시를 봐야 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부분들이 단점들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아무튼 GDP, 국내 총생산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GDP의 증가는 종합주가지수의 상승과 연동하다. 실질적으로 딱 들어맞는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GDP의 상승은 우리 종합주가지의 상승을 이끈다라고 결론을 들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작용해서 이틀 동안 어저께와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그래도 비교적 미국장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선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검투사님의 의견을 들어보시고요. 지지한다 하시는 분들은 샵 5588 문자나 1599-7770번으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 상담 신청도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투사님, 예. 문자를 통해서 연락이 하나 왔는데요. 어제 예. 삼성물산 관심 가져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51,000원에서 2,000원 사이에 왔을 때 매수를 하라고 하셨거든요. 예. 오늘 그 선에 갔었습니다. 장중에. 예. 그런데 못 사셨다고요. 오늘 못 샀는데 내일 사도 되는지 이런 질문이 왔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제가 어저께 누차 말씀을 드렸죠. 네.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건설 국내 시공 능력 상위 2위 업체이고 또한 여러 가지 건설 경기가 살아나고 있고 건설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GS건설이라든지 현대건설은 상당히 많이 올라서 좀 대안으로 좀 제시해 드린 것이 삼성물산이었다. 그런데 삼성물산이 기술적 박스권에서 기술적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다. 따라서 제가 제시해 드린 가격이 52,000원 이하 가격대에서 잡으시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장중에 살짝 51,700원인가요? 정확하게 제가 데이터를 모르겠는데 52,000원을 살짝 깨고 지금 52,900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잡으신 분들도 있고 안 잡으신 분들도 있고 그냥 검투사 뭔 말하느냐 하고 그냥 무의식 중에 넘겨버린 부분들도 있을 텐데 자 그렇다면 내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자 조급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제시해드린 가격이 52,000원 이하 가령 5만원 선대에서 52,000원 가격대에서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가격대를 안 주고 올라가면 포기하시라 그랬죠. 몇천 종목 되는 데서 뭐 이거 올라가는데 추격 매수했다가 다시 조정 나오면 손실 볼 수가 있으니까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고 느림의 미학을 발휘를 해서 52,000원 이하가 왔을 때만 다시 재공략하시고 가령 52,000원이 깨져서 주가가 더 내려간다. 51,000원대까지 내려간다 그러 했을 경우에 52,000원 깨졌다고 51,900원에 잡으셔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깨지면 매도 물량들이 어느 정도 출회가 되고 주가가 어느 정도 더 빠지는지 확인을 하시고 천천하게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타이밍대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숨을 크게 들이마신 다음에 다시 좀 보시고 재차 공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빨리빨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정한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 빠지게 되면 좀 더 융통성을 발휘해서 가져가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은 반등을 했으니까 일단 가격대가 안 오면 포기를 하시고 잡으신 분들은 들고 가시면 되겠고 빠질 경우에는 재공략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해 주실 종목 들고 나오셨나요? 예, 네. 한 종목씩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여러 종목 말씀드리면 재미없을 것 같고요. 하루에 한 종목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어저께 삼성물산도 아마 그 종목을 추천을 해 드린 바와 같이 자, 제가 추천해 드리는 종목은 급등주가 절대 아닙니다. 조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연세가 있으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보유한 현금을 가지고 좀 여유 있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해서 좀 중장기 투자가 가능한 종목들 위주로 해서 빠져도 손실이 많이 나지 않는 종목들을 추천을 해드리고 일단은 그런 종목 중에서 가치 기업의 재무 구조도 탄탄하면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종합주가지수가 조정을 받으면서 우리 제가 추천하는 종목들 역시 좀 조정을 받고 이렇게 바닥권에서 반등으로 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만 추천을 하니까요. 좀 안정적으로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지금처럼 종합주가지수가 불안한 시점에서 물량들을 오늘 삼성물산을 저 검투사가 맞췄다고 해서 지금 LG전자를 추천을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LG전자도 제가 제시해 드린 가격대에서 들어가지 않고 비중도 그냥 100%면 100% 올라갔다고 해서 다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지금 지수가 어느 정도 좀 불안하기 때문에 소폭 들어가게 되고 또 빠지면 더 확인했다가 다시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셔야 된다는 거. 조금 어느 정도 용돈벌이 하겠다라는 정도로만 해서 소폭만 들어가셔야 된다. 리스크 관리는 본인 스스로가 책임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이에 LG전자 한번 차트를 보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제가 설명을 하나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가 오늘 3%대로 급등을 했네요. 주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는 비교적 많이 올랐는데요. 삼성전자 3%대 올랐는데 내일 또 매수할 만한 여력이 남아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자, 네. 삼성전자요? 네, LG전자요? LG전자죠? 네. 자, 그래서 제가 어저께 사실 LG전자를 할까 삼성물산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삼성물산을 하고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LG전자를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들고 계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진단도 해드렸고 손실이 났지만 들고 계시란 말씀도 했고 오늘 다행히 3%가 올랐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좀 LG전자에 대해서 진단을 해드릴 텐데요. 3분기 실적들, 4분기 실적들이 좀 좋지는 못합니다.
아무래도 좀 환율의 영향들도 있을 것이고 1, 2분기 실적들이 좀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다 보니까 실적들이 좀 감소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버무려졌을 텐데요. 자, 지금 4분기 실적들도 좋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주가가 삼성전자는 그래도 비교적 선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차트상으로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죠. 다행히 지금 현 시점대에서 박스권에서 행보를 하면서 지금 바닥권이 자, 여기 얼마죠? 자, 요 가격대 11만 원 선 전후대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4분기 실적 전망에 대한 우려감들이 지금 선반영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왜 실적이 좋지 않느냐를 좀 살펴봤더니 광고 비중이 좀 늘어날 것이고 조금은 광고 비중으로 인해서 수익이 감소할 것이라는데 광고 비중이 늘어난다는 것은 1, 2분기에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공격적인 수익을 얻겠다라는 전략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재무구조가 악화돼서 수익구조가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공격적인 마케팅 차원에서 감소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우려할 부분들이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시점대에서 주가 급락이 나오고 하락이 일어나서 조정을 받는 시점대에서 잘 잡으시면은 오히려 장기 투자하기에는 아주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이제 매수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자, 매수하신 가격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3%가 올라가지고 11만 8천 원대까지 올랐는데요. 요것도 어저께 삼성물산처럼 자, 가격대를 뭐 가령 한 11만 한 3천 원 선대 11만 3천 원 선대를 좀 일단은 매수 라인대로 좀 잡아드리고 11만 3천 원대까지 왔는데 매도 물량들이 좀 강하게 출현한다. 라고 했을 경우엔 들어가야 된다? 안 된다. 11만 3천 원이 깨지고 매도 물량들이 강하게 나올 경우에는 좀 더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올라가는 구간대에서 저항대에서 밀려가지고 뚫고 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현 시점대에서 지금 뭐 또 밀려가지고 11만 3천 원대까지 온다라고 했을 경우에 매도 물량들이 더 출회가 되면 매수하기보다는 좀 더 관망을 하시고 뭐 가령 한 10만 8, 9천 원 선대까지 받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신 다음에 소폭 뭐 과도하게 많이 들어가기보다는 소폭 정도 들어가시고 좀 강한 상승세가 나왔을 경우에 추가적인 상승 구간을 이용해서 매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1만 3천 원 선대를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대를 제시해 드리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났을 경우에 들어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자, 11만 3천 원대, 지금 11만 8천 원대 돌파해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면, 자, 밑에 하단부에 거래량들 터지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내 종목이 아니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과감하게 훌훌 털어버리시고 내일 서울경제TV 다시 방송을 청취를 하시면서 저희 검투사가 어떤 종목을 또 가져오는지 보시고 그 가격대에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LG전자 11만 3천 원 선 부근에 다다랐을 때 매수를 하시고요. 그때 매도 물량이 강하게 증가한다면 매수를 하기보다는 10만 8천 원 선까지 내려갔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문자 상담을 이어갈 텐데요. 샵 5588 문자와 1599-7770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받고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에 뵐게요. 세단, 쿠, SUV, 앤, 웨건, 해치백, 컨버터블. 목요일 오전 11시 다양한 차량 정보와 드림카를 만날 수 있는 시간. 오토클럽이 준비한 알찬 코너들.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명차를 소개하는 오토시네마. 재미있는 국내외 자동차 CF를 소개하는 오토CF. 최신 차량의 시승들을 생생하게 전하는 오토테스트. 전문가의 설명을 통해 자동차 기술과 부품을 소개하는 오토테크. 한 주간 자동차 업계의 소식을 정리하는 오토뉴스. 이제 더욱더 풍성해진 오토클럽과 함께하십시오. 도쿄의 기업 합병, 태국의 쿠데타, 상하이의 증시 하락, 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상황이라면 그 어디에든 블룸버그가 있습니다. 뭄바이에서 멜버른, 도쿄에서 타이페이,
서울에서 시드니까지 블룸버그 TV는 사건이 일어나는 바로 그곳, 바로 그 시각에 뉴스를 전합니다. 500명 이상의 저널리스트, 30개의 아시아태평양 지국에 12곳 이상의 라이브 카메라 로케이션까지 아시아태평양 지역 뉴스는 역시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 TV입니다.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증시 현장이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과 아시아 증시 동향, 그리고 전문가의 발빠른 증시 진단까지 국내는 물론 글로벌 증시의 흐름까지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맞춤형 증시 뉴스, 나우 경제 브리핑과 함께하십시오. 서울경제TV 네, 고수는 해결사를 이어갑니다. 먼저 문자 메시지를 통한 상담을 해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OCI입니다. 끝번호 9836님께서 OCI를 23만 8천 원에 30% 정도의 매수 비중을 가지고 매수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OCI 올 하반기 들어서 이제 세계 태양광 시장이 회복되고 있는 기미를 보이면서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요. 향후 전망 또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예, OCI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화학 관련된 업체입니다. 그런데 태양광 관련된 사업도 진행을 하면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고, 태양광 관련된 산업이 최근 들어서 주목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정부 정책상 그린 에너지, 뭐 하이브리드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세계적인 추세가 화학 연료에서 그린 에너지로 넘어가다 보니까 태양광 관련된 수요들이 늘어날 것이고, 따라서 OCI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OCI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태양광 관련된 그 테마도 있지만은 화학 관련된 그 제품 매출액들이 상당히 크게 증가를 하고 있고, 신규 공장 설립을 통해서 그 물량들을 계속해서 증가시켜 나가면서 인건비라든지 전기료 여러 가지 제품 단가들을 낮추면서 경쟁력이 좋아지고 매출액도 증가시켜 나가고 있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 성장성은 대단히 좋다. 그렇지만 차트상으로 한번 보실 텐데요. 차트상으로 놓고 봤을 경우에는 지금 현 시점대에서는 좋지 못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왜 그렇게 좋지 못한지는 지금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가가 이렇게 급락이 일어났는데요. 자, 일단은 실적 호조에 비해서 지금 실적들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 호조에 비해서 상당히 가격대가 너무 단시일 내에 좀 급등한 측면들이 있었다. 따라서 가격에 대한 부담들이 있어서 좀 조정을 받는 것은 당연한데 조금 조정폭이 상당히 컸었는데, 자, 이 과정 속에서 주가가 하락했었던 것은 아무래도 그 검찰 조사들, 검찰 조사가 정부에서 검찰 조사가 들어가면서 주가에 좀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과 관련해서는 뭐 일단은 뭐 국내 지도층 관련된 분들이 요 종목에 대해서 뭐 의혹들을 초기에 매수하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되면서 이것이 정말 실제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한 의혹들이 제기가 되면서 주가에 좀 악영향을 미쳤고, 단시일 내에 급등한 측면들이 나오면서 차익 실현 매물까지 쏟아지고, 이렇게 급락의 패턴이 나오니까 공포 심리가 작용이 돼서 매도 물량들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좀 과도하게 빠진 측면들이 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 봤을 경우에는 이거는 단기적인 악재일 뿐이고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오겠지만 장기적인 시점에서 봤을 경우에 주가는 반드시 회복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은 추가적으로 더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매수하신 금액이 23만 8천 원대면, 자, 요 지점대인데요. 자, 요 지점대죠. 24만 원대. 자, 반등으로 가기 위한 타이밍 때, 자, 지금 같은 경우엔 120일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고 주가 급락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됐다. 그리고 반등이 일어나면서 아마 요 시점대에서 이러한 그 이유를 가지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아마 저 검투사였어도 충분히 들어가기 위한 합당한 이유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이런 악재가 좀 지속되면서 예상치 못하게 더 빠졌는데요. 지금은 추가적으로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니까 일단은 좀 손절을 좀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추가적인 급락사항이 더욱더 나올 가능성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손절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기왕에 지금 뭐 손절을 하시게 된다면 가령 좀 많이 빠졌으니까 아마 한 21만 원 선대에 21만 원 선대까지 좀 기다려 보실 수가 있겠다라고 하시면 그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고 여기까지도 마지노선까지도 좀 이탈이 됐을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좀 청산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찌 됐든 간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빠지고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손절이 일단은 손실폭을 키워나가면서 막연한 기대감에 들고 계신다라는 것은 상당히 무의미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기회를 거울 삼아서 자신만의 손절 라인을 확실하게 지켜야 된다. 이유가 있어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들어가는 타이밍이 올라간다라고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목적과 부합하지 않고 주가가 빠졌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저 검투사의 필명처럼 무배듯이 베고 나오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습관화 반드시 습관화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OCI라는 종목을 문자 상담을 받아봤고요. 이어서 문자 상담을 한 종목 더 받아볼게요. 문자 메시지가 참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NHN을 골라봤습니다. 매수가가 17만 6,900원이고요. 비중이 100%시라고 말씀을 또 해주셨네요. 차트를 잠시 제가 볼게요. 보면 박스권에 갇힌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면 17만 6,500원 선에 마감이 됐습니다. 거의 뭐 손해를 아주 적게 보고 계신 상황인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검투사님? 네. 자, NHN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주가가 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가 있다 보니까 광고 수입이라든지 게이밍 관련된 수입들이 좀 좋지 못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을 하고 조금 경기 회복이 일어나면서 자 6월달 같은 경우에 조금 고점대 24만 원대까지 찍고 올라온 이후에 다시 주가가 빠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요. 네. 자 일단은 최근 들어서는 9월달, 8월달 들어서는 어느 정도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있는데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지만 자 저점대를 높여 나가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따라서 박스권대를 좀 돌파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좀 매물이 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17만 9천 원 선대 자 돌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거래량들이 좀 어느 정도 수반이 되면서 거래량들이 폭발적으로 나오면서 요 구간대를 돌파되는지 여부를 일단은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네.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 지금 뭐 이러한 그 경기 침체 속에서도 광고비가 증가를 하고 있고 이제 계절적 성수기에 접어듭니다. 겨울이 되면 우리 아이들이 밖에 나가기보다는 방에서 게임하는 시간들이 늘어날 것이고 겨울방학을 통해서도 방학이 좀 길지 않습니까? 따라서 게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도 밖에 나가는 시간들이 좀 감소하다 보니까 포털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게 되고 따라서 광고에 대한 그 마케팅 능력이 증가하면서 광고 수입들이 충분히 증가할 수가 있겠고 과거 사례를 보듯이 계절적 성수기에 접어들었다. 따라서 3분기에도 좀 선방을 했고 4분기에도 봤을 경우에 주가는 실적들은 좋아질 것이다. 따라서 지금 저점대를 높여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경우에 17만 9천 원 선대가 돌파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돌파가 못했을 경우에는 일단은 수익권에서 일단은 비중 축소 한 70% 정도가 됐든지 전량 청산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여기서 만약에 17만 9천 원대를 좀 돌파가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보유선을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선을 그냥 매수가 이상 정도 매수하신 금액이 17만 6,900원 정도 된다. 뭐 17만 6천 원인가요? 된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보유선 정도만 매수가 이상으로 좀 상향을 하시면서 가져가시면 좋겠다. 다만 지금 비중이 100%가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상승이 일어나면서 뭐 17만 9천 원 선 전후로 해서 올라올 경우에 조금 비중이 너무 과도하게 집중된 측면들이 있다. 그래서 상승 추세에 맞춰서 조금씩 비중 축소를 하시고 한 30%에서 50% 정도는 하시고 17만 9천 원을 맞이했을 경우에 어떻게 향후에 대처할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략 대응을 하시면 큰 무리가 없이 수익권에서 나올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샵 5588 문자와 1599-777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요. 저희가 종목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고수의 대박 컨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전화로 연결을 되셨을지요. 전화 연결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전화 예. 주셨습니까? 이거 부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어요?
예. 예, 어떤 종목들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동국제강하고요. 네, 저, 대우조선, 대우조선해양, 또, 네, 휴캠스. 휴캠스요. 그럼 예. 먼저 동국제강부터 매수가와 비중을 좀 여쭤볼게요. 예, 동국제강은 31,000원대고요. 네, 31,000원. 예, 비중은 60% 됩니다. 네, 휴캠스는요? 휴캠스는, 휴캠스는, 32,600원이고요. 네, 그게 한 30% 되는데요. 30% 정도 되시고요. 마지막으로 예. 대우조선해양은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시나요? 그건 22,200원인데요. 네, 비중은 비중은 한 10% 정도 되시겠네요. 예. 네, 그럼 한 100%가 거의 주식에 들어가 계신 건데요. 특별히 예. 이 종목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예, 사고 나서는 네. 너무 빠지고 하니까 그 왜 그렇게 많이 빠지는지 궁금하고요. 네. 동국제강은 언제쯤이나 돼야 본전이 좀 올란가 그게 궁금하고. 비중이 또 많으시니까요. 네. 예. 비중을 그걸 2번을 사가지고 더 많아졌어요. 혹시 이 종목들 매수하셨을 때 매수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유는 이제 그게 네. 철강 업종이 앞으로 좀 좋아진다는 그런 소문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게 내가 매수를 해놓고 한 33,000원대까지 가격이 왔더라고요. 근데 그때 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한 35,000원 정도까지는 안 가겠나. 내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고 그래 네. 버티고 있었지만 아이고 하루하루 내려가는 게 자꾸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막 애를 먹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 세 가지 종목들 검투사님께 여쭤볼 테니까요. 예. 전화 끊고 잘 들어보시기 바랄게요. 예,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좀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요. 다음번에 또 예. 한 번 연락을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검투사님, 예. 먼저 동국제강부터 좀 볼게요. 비중이 60% 정도나 갖고 계시다는데 손절매 타임을 놓치셨다고요? 예. 아니, 매도 시기를 놓치셨다고요? 예. 네. 자, 일단은 동국제강과 휴캠스, 대우조선해양 이 세 종목을 들고 계신데요. 일단은 컨설팅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께서 들고 계신 종목 세 종목으로 세 종목 수를 놓고만 봤을 경우에는 일단은 적정한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들을 보유하실 때에도 가급적이면 업종 자체가 겹치지 말아야 되는데, 자,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철강 금속 업종이고, 휴캠스 같은 경우에는 화학 업종이고, 그리고 대우조선 같은 해양 같은 경우에는 조선 업종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은 업종에선 좀 겹치지가 않죠. 따라서 두 번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종목 수도 적정했고, 두 번째 업종도 겹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업종을 만약에 지금처럼 해양 업종을 두 개, 조선 관련된 업종을 그 종목만 틀리게 두 개를 들고 계시다면 악재가 나왔을 경우에 손실은 2배로 커지겠죠. 자, 그래서 리스크가 분산이 안 되었는데 일단은 그런 업종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도 잘 분배가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동국제강이 철강 금속 업종이긴 하지만 이 회사가 만든 물건들을 어디에서 소비하는지를 아셔야 됐다. 자,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후판을 생산을 하는데 이 후판이라고 하는 것은 배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재입니다. 따라서 철강 업종으로만 놓고 봤을 경우에는 상당히 업종 선택은 탁월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조선 업종이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그리고 과거에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이 조선 업종이 프랑스 해운사의 파산 선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만 해운사의 여러 가지 그 유동성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가 되면서 이런 조선 업종이 우리나라가 강국이지 않습니까? 조선이 우리나라가 최고인데 이 조선 회사들이 이 회사들한테 받은 선박 주문이 상당히 많이 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가 유동성의 위기, 회사가 조금 돈을 끌어쓰고 또 뭐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재무 구조가 좋지 않다면 우리나라 조선 업체가 좀 악영향을 미치겠죠. 따라서 지금 대우조선해양도 그렇게 악영향을 미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고 따라서 동국산업 역시
동국제강 역시 이러한 쿠판들을 조선업체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덩달아서 주가가 빠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업종을 조금 잘 분배를 하셨는데 이 업종은 다르지만 이 회사가 동국제강이 조선업종과 상당히 연계해 있기 때문에 조금 여러 가지 악영향이 미치면서 포트폴리오 업종별 구성에 있어서는 조금 실패를 하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자, 이러한 것들을 가지시고 들어가시는데 뭐 주식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항상 주식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말씀을 드리는데 좀 종합적인 컨설팅을 좀 해드리면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를 현금을 100으로 놓고 봤을 경우에 자, 주식 비중은 또한 주식 비중을 여기서 100%를 잡더라도 주식 비중은 현금량에서 한 30% 정도로 또 따로 떼놓고 하시고 나머지 30%는 또 부동산으로 하시고 또 나머지 30%는 뭐 보험이라든지 기타 재테크 연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나눠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네, 어제도 또 말씀을 한번 해주셨죠?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네,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비중에 대해서. 네,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워낙에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금을 가지고 전부 다 주식에서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현금 비중을 가지고 있다 손 치더라도 큰 틀에서 봤을 경우에는 부동산도 있고 여러 가지 시장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포트폴리오 구성을 확실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동국제강은 일단은 그렇다면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주가가 31,000원대 살아난다는 것은 조금은 쉽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과 연계해서 대우조선해양 역시도 살아나는 것은 좀 쉽지가 않다. 절망적이다.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운 측면들이 있다. 회사가 동국제강이라든지 대우조선해양 그 회사의 그 기본적인 기술력이라든지 펀더멘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상당히 앞으로 성장성은 있어요. 지금 그렇지만은 예상치 못한 악재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회복되는 것이 쉽지가 않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차트상으로 한번 보실 텐데요. 동국제강을 이제 매수하신 금액이 31,000원대니까 자, 일단은 매수하신 금액대가 여기에요. 요 시점대에서 매수를 하셨고 지금 주가가 여기서 지금 바닥권에 얼마죠? 한 27,000원에서 한 26,000원 사이 단기적 박스권. 자, 단기적으로 좀 횡보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가령 27,000원대 정도만 잘 받쳐준다면 추가적으로 27,000원이 하락이 안 되고 받쳐준다면 어차피 지금 손실이 상당히 나기 때문에 네. 일단은 관망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27,000원 선대가 하향 이탈이 될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더 지켜보시기보다는 조금 손절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크기 때문에 저 같으면은 저 검투사한테 먼저 그 저희 하이리치의 회원이 되셔가지고 진단을 받으셨다면 뭐 어찌 됐던 간에 5% 안에서 손실을 끊어주는데 일단은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하니까 손실이 어느 정도 진행됐고 해서 27,000원 선대까지 좀 지켜보시고 여기서 더 하향 이탈이 되면은 조금은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여기서 잘 27,000원대 혹은 뭐 27,000원, 200~300원대에서 잘 버텨주면서 최소한 주가가 빠지지 않고 횡보를 한다면 자, 오히려 숨고르기를 통해서 악재가 지금 선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을 통해서 한 29,000원 선대까지도 회복이 될 수가 있다. 적어도 따라서 지금은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좀 지켜보시는 방법밖에 없다. 따라서 손절 라인만 확실하게 지키시고 올라올 때 뭐 가령 29,000원 올라올 경우에는 원금 회복을 하겠다라는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라 다행이다. 손실을 그나마 줄였다라는 관점으로 해서 비중 축소를 어느 정도 지금 60% 들어가셨는데 뭐 절반을 하시던지 간에 계속해서 추세에 맞춰서 비중 축소를 하셔가지고 손실폭을 줄여 나가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된다. 수익을 내겠다라는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요. 뭐 가령 3만 원대가 탈환이 됐을 경우에는 보유선만 3만 원 정도로 상향시켜서 가져가시고 그때부터는 좀 넉넉하게 좀 여유 있게 수익권으로 가져갈지를 좀 지켜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비중 축소 올라오는 구간 통해서 손실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대우조선해양을 볼까요? 자, 그럼 이제 대우조선해양도 좀 네. 차트를 통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도 현재 예. 손실이 꽤 큰 편이신데요. 16,800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네. 16,600원까지 내려와 있고요. 네. 22,200원대에서 매수를 하셨네요. 자, 대우조선해양도 마찬가지고 대우조선해양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해양 관련된 그 중공업 업체들도 상당히 손실을 많이 보고 있는데 대우조선해양의 그 기술력이라든지 부분만 놓고 봤을 경우에는 해운 업체로 놓고 봤을 경우에는 세계 2위의 기술 경쟁력과 여러 가지 풍부한 경험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악재만 없었다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나라 전혀 상관없는 프랑스라든지 대만 업체의 해운사들의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 위기만 없었다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현대중공업보다도 상당히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 있는 종목이 됐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우리 시청자분께서 부산 어머님께서 들고 계신 종목들은 회사는 상당히 좋은 회사들입니다. 조금 악재가 있어서 그렇지 상당히 좋은 회사인데 타이밍이 좀 좋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에 15,900원까지 찍고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여줬는데요. 이것도 어차피 지금 22,000원대에서 매수를 하셨으니까 손실이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매도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해서 이 종목도 일단은 좀 들고 계시는 방법밖에 없겠다. 손절하기에는 심리적으로도 손절을 팔지도 못할 뿐더러 지금은 또 애매 손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또 구간대도 좀 애매하게 지지라인 때 좀 왔기 때문에 매도하기도 좀 애매하다. 따라서 지금 이 종목은 조금만 더 들고 계시고요. 여기서 기술적 반등을 통해서 만약에 단기 악재가 좀 반영이 되고 서서히 어느 정도 요 구간대 15,000 한 500원 선대 500원 선대에서 이탈만 안 되고 유지가 되면은 좀 더 지켜보시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들고 가 보시면 원금 회복은 좀 쉽지는 않겠지만 가령 손실이 좀 축소되는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 한 18,000원 선대 정도는 올라오지 않겠는가. 따라서 18,000원 선대 정도 올라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원금 수익을 내겠다라는 관점보다는 동국제강처럼 손실을 올라오는 추세에 맞춰서 비중 축소를 해가지고 이 종목은 빠져나오시는 것이 좋겠다. 따라서 동국제강과 대우조선해양이 일단은 부분적으로는 서로 연관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두 종목 중에 하나는 팔아야 된다. 팔게 되면은 일단은 대우조선해양을 18,000원 선대 정도 올라오게 되면 파는 쪽으로 가져가시고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조금 회복되는 거에 맞춰서 가져가시면 큰 무리가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제가 진단을 해드린데 두 종목이 일단은 지금 악재에 의해서 손실을 많이 보고 있고 어떻게 진단을 해드리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서 저도 좀 마음이 좀 씁쓸하고 안타까운데요. 네. 일단은 아쉽고 손실이 커서 여러 가지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일단은 저 검투사가 진단을 해드린 대로 하셔서 다른 종목에서 손실을 만회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휴캠스도 좀 짧게 좀 전망을 해주세요. 자, 휴캠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좀 차트를 보면서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캠스 차트 보이시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 3% 정도 올랐는데요. 네. 일단은 각 증권사에서 시장 컨센서스 가격대를 평균적인 가격대를 목표가를 제시한 것이 38,000원에서 4만원대니까 상당히 이 휴캠스에 대해서는 아주 좋게 보고 있다. 그리고 업체 자체가 4분기, 1분기로 갈수록 더욱더 시장이 커질 수 있는 부분들, 생산 능력 증가와 함께 마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당히 우량하게 나올 수가 있겠으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37,800원대가 단기적으로는 좀 뚫고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은 가격대긴 하지만 충분히 뚫고 올라가서 3만원 한 단기적 고점대, 연고점대인가요? 신고가죠? 자, 과거에 기록했던 35,000원 선대까지도 한번 좀 들고 가 보시는 것이 좋겠다. 35,000원대 정도 오게 되면은 여기가 신고가이기 때문에 더
큰 시세 분출과 함께 여러 가지 사항들도 연출될 수가 있으니까 조금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중기적으로 들고 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종목을 한 종목 더 받아볼게요. 하이닉스입니다. 2430원에 40% 정도의 비중으로 사셨다고 하셨는데요. 0430님이 이렇게 문자를 주셨고요. 또 오늘도 들어와 있습니다. 하이닉스 상담 좀 부탁드린다고요. 어느 정도에서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끝번호 2580님께서 주셨는데 하이닉스 향후 전망은 또 어떤지 궁금합니다. 실적 발표를 했지만 예. 주가는 지지부진한데요. 네. 예, 일단은 그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했지만 주가가 지지부진하는 것은 디램 가격이 지금 1, 2, 3분기까지에는 디램 가격 상승과 함께 일단은 수익 구조가 3분기부터는 흑자 전환이 된다. 라는 보고들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오르는 과정 속에서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주가 상승이 더 기대가 되긴 했지만 효성이라는 악재, 효성이 하이닉스를 인수하겠다라는 악재가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빠지고 지금 여기에 더해서 디램 가격이 상승이 4분기쯤 갔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가격 상승폭이 완만해진다라는 관측들이 나오면서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어느 정도 주가에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크게 치고 뻗어가기보다는 박스권에서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행히 지금 현 시점대 오늘 18,300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18,000원 선대 오늘 같은 경우에는 18,300원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다행히도 한 18,000원 선대에서 대략적으로 요 구간대에서 지지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롭게 진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8,000원 선대에서 진입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좀 지켜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반등 정도 나오면 뭐 가령 기술적 패턴상 이렇게 박스권에 가면 한 2만 원대, 2,500원 선대까지 올라갈 수 있겠지만 보통은 보면 이 지지라인대를 조금 이탈하고 올라가는 경향들이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18,000원 선대 왔다라고 해서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더 하향 이탈이 되는지를 좀 확인을 하시고 자 보십시오. 여기도 조금 아랫골이 달고 올라왔는데 자 확인을 하시고 반등이 나왔을 경우에 18,000원 이하에서 물량들을 소폭 들어가시고 다시 반등 나왔을 때 더 매수를 해서 비중 확대와 함께 들고 가시는 것이 좋겠고요. 24,400원대에서 매수를 하신 부분이라면 지금 손실이 좀 많이 나고 있는데 여기가 지지라인대고 24,400원대가 박스권의 저항 구간대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일단은 좀 더 지켜보시는 것이 일단은 관망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24,400원대 올라오게 되면은 뭐 조금 더 들고 계시면서 비중 축소하시던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장기 대응을 하시던지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이닉스 신규 매수는 18,000원 아래에서 하시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2만 원대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박스권 내에 갇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들고 가라는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오늘도 검투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고수 서바이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역시 검투사님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 상담을 해드릴 거고요. 또 내일장 대응 전략 그리고 내일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까지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수 서바이벌이었습니다. 팀 8859번님 축하드립니다.
네, 잘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자, 고수 서바이벌 런칭 기념으로 ARS를 통해서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하이리치 증권방송 3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이 마지막이죠. 오늘까지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곧이어 7시부터는 부자 되는 증권방송 하이리치 사이트에서 종목 상담 방송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자, 보유하신 종목 궁금증 모두 갖고 가셔서 방문을 하시면요. 친절한 상담이 이어질 테니까요. 이런 기회들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수 서바이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2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